아, 나 3번 틀렸을 것 같아. 나갑니다 이제. 3번이 5개 중에 하나인데. 3번은 딱 피타고라스가 봐도 아닌 거는 보이잖아. 아 선생님 이게 근데 진짜 찍어야 돼요 이거. 선생님 3번은 피타고라스가 와도 못 풀어. 선생님 이거 발단이 그 인물 설명하는 거고 전개는 이야기 설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그 사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개는 이제 사건이 시작되기 전이잖아. 그러면 이거 전개 맞죠? 모르죠. 야 빨리 안 됐구나. 좋아해 해제? 네? 8문제 남았어. 아까 전 건전지. 저거 잘못 걸었다가 떨어지네. 뭐하니? 물 묻었어. 아 야, 왜 선생님 왜 찌르니? 있어. 캐터피 같은 거. 넌 캐터피를 숨기는 노지라야. 오늘 찍었어. 왜요? 일찍 왔으니까 지각 안 아 했어. 근데 이게 진짜 무슨 어디다가 이거 책 사는 데 쓰는 거예요. 당신은. 셀프 써도 되지. 왜요? 책 사는 데 써. 윤범아 이거 갖고 왔어? 글쓰기. 이게 뭐예요, 김태현? 아니 글쓰기 노트 못했어요. 아이씨. 못했어? 이거 그거. 대체 못 뭐, 쓰는 건지 시험 모르겠어요. 저 진짜. 저도 주세요, 선생님. 왜? 저도 있어요. 저 지각 안 했잖아요. 5분. 5분 일찍 왔어? 네. 그래. 저딱 25분. 저도 진짜 근데 너네는 별로 확실히 안 돼. 최소 1, 2분 늦었는데 저는 그 아마 앞차가 오분 차를 늦게 빼줘가지고 늦게 왔어요. 앞차를 별로 탔어야지. 그렇게 따지면 우리 할아버지가 늦어서 늦게 정답 맞춘다 이제 그러면? 제발 그런지 안 돼. 제발. 어떤 차야? 아반떼. 한다? 아니 있어요? 아니. 주간 테스트 1번 5번, 틀렸어. 2번에 4번, 5번, 와, 완벽하게 틀렸다. 3번에 아는 선생님 거니까 아니야. 맞았어, 대박. 4번에 5, 5, 대박. 아니 좋아하면 안 된다니까? 5번에 XX, 진짜 6번에 10분 남았어. 5X, 부모님은 7번에 XO, 뭐야 불기 잘했어. 나 보기 8번에 XO, 나이스. 9번에 55, 아이. 9번이요? 9번 55, 아 이거 무조건 통과다 이거. 10번에 꿀. 기어, 리을, 나이스. 미음, 치읓, 다시 말해. 기어, 2번에 리을, 3번에 미음, 4번에 치읓, 5번에 지읒, 6번에 니은, 7번에 디귿, 8번에 이응, 9번에 비읍, 10번에 시옷. 37쪽에 여기 1번 단모야 1번. 이거 뭐야? 핵심 내용이 발단? 난 전기. 전개? 발단. 핵심 1번에 발단, 2번에 뭐야 2번? 위기. 저도 위기. 위기? 위기. 절정. 아. 마지막 그 거의 끝에 되는 거. 아 이거였구나. 여기 있네. 이거 전개잖아. 전개 아니야? 이게 별말이야? 아니 발단. 방금 푼 거잖아요. 전개. 전기. 이게 방금 푼 거잖아. 전개 나 아닌가? 이거 어떻게 맞아? 애매기의 꿈이라는 지금 기사가 나왔어. 이 기사에 대해서 수업할 건데, 자, 첫 번째 문단부터 선생님이 하는 거 필기에 돼 있는 거 같이 보면서 필기 같이 해봐. 첫 번째 문단은 회상이야.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회상을 하는 내용이 있어. 회상이 뭐야? 생각한다. 그렇지. 옛날에 있었던 일을 다시 떠올리면서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회상인데, 이 빨간색으로 가로쳐 있는 거 이응 뭐야? 이응이응 이거 뭘까? 얘는 원이? 원인? 아닌데. 인형? 그치, 인용. 아. 인용이 어떨 때 쓴다 했지? 사람. 그 생각 아닌가? 말할 때였나? 쌀파 볼펜이 뭐 다른 데서 누가 한 말이나 어떤 글 같은 거 그대로 가져오면 인용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여기 보면 소라에게라는 이 제목의 이 동시래, 이렇게 동시를 이렇게 그대로 가져와서 인용을 한 거야. 그래서 이 동시는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의 고통을 극명하게 드러낸대.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 뭔지 알아? 아, 알아. 그 배쳐줘서. 옛날에 그 유조선 기름을 옮기는 배가 있었는데 그게 태안 앞바다에서 침몰이 된 거야. 그래서 거기에 또 기름이 다 샜을 때 그래서 그 바닷가가 다 기름으로 뒤덮였었어 옛날에. 이게 한 우리랑 기름이랑. 지난해 발간한 환경문제 작품집에 강무라 바다야에 이 동시가 실렸대. 그래서 명지초등학교 다닌 1학년인 현수라는 친구가 김현수라는 친구가 이런 동시를 썼었대. 자, 그래서 2번으로 넘어가 보면 서해에 검은 기름 파도가 밀려온 지 7일로 2년째래. 여기서 7일로 2년째잖아. 쌤 여기 20 써놨지. 이거 맞추면은 쌤이 도장 찍어줄게. 그러면 이게 언제 일어난 사건일까? 9년 12월 5일에 이 기사를 썼는데 네. 이 기사를 썼을 당시가 7일로 2년째 되는 2007년. 맞았어. 저 말했잖아요. 윤모비가 28일 했잖아. 저 말했. 아니야, 윤범이가 먼저 했어. 나 말했. 그럼 태윤이랑 윤범이 둘 다. 네. 지환이는 확실히 늦게 했어, 그치? 윤범이가 말하고 나서 했어. 그러면 이 기사는 언제 쓰였다고? 이 사건가 언제 일어났다고? 2009년 12월 아니 11월 2007년. 2007년 11월. 나도 태어나기 28일. 시작했나?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나중에 언젠가 같으면은. 그래서 서해에 기름 파도가 밀려온 지 7일로 2년째가 됐대. 그래서 2007년에 일어난 사건이 2007년에 몇 살이었어? 저 태어나기 없었어요. 태어나지도 않았어? 저 마이너스 3살. 아, 그래? 나 마이너스 2살이네. 그랬는데 기름투성이 서해를 살리려고 온 국민이 한마음이 됐던 열기를 잊을 수가 있을까? 지금 서해는 2년 전과 너무 다르대. 천리포와 만리포역은 청정해역이라고 보도된대. 그래서 2년이 지나서 지금 이때는 기사를 썼을 당시에는 이미 이 기름을 다 정리했고 깨끗한 바다가 다시 됐다는 거야. 뭔가 좀 찝찝하지 않아요? 거기서 수영하면? 찝찝하겠지? 이거 어떻게 치워요? 검은 파도가 밀려오던 바다가 2년 만에 해수욕을 할 만큼 수산물을 먹을 수 있을 만큼 회복됐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야. 나는 못 먹었거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검은 파도가 위에 검은 기름으로 뒤덮인 파도야. 이렇게 해서 보내봐. 그리고 회복됐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래.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일로 일컬어지는 이 일은 기름 유화제 때문도 정부의 노력 때문도 아니래. 그래서 여기에서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일, 이것도 위에 회복됐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거지. 유례가 없던 일로. 그래서 여기서 이가 가리키는 게 뭘까? 그치, 이거는 지시어지. 이 일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일이 뭘까? 그 검은 뭐냐. 검은 파동으로 뒤덮인 거? 세계에서 유례가 없던 일을 걸어주는 이 일이래. 화장실 갔다 와. 그 사람들이 너무 그거 그 치운 거지. 사고를 살리려고. 그치.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여기 회복됐다는 일이지. 그래서 밑에 쭉 읽어보면 한 사람 한 사람 스스로 우러나온 사랑과 봉사의 땀방울, 그 땀방울의 힘 때문이었대. 그래서 노란 비닐 옷이랑 초록 장화를 신고 호미와 흡착포를 들고 기름때가 엉겨붙은 바위 틈새를 누비던 저 많은 국민, 길게 인간띠를 이루며 원유를 퍼나르던 남녀 노소였대. 여기서 말하는 인간띠가 뭘까? 그 이렇게 인간의 손잡고 띠. 그치. 손 잡고. 손 잡고 그런 둥글게, 얘기는 아닌데 둥글게. 사람들이 띠 모양을 이렇게 쭉 서 있었다는 거야. 쉽게 그림으로 그려보면 바다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바다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그 앞에 그 앞에 이렇게 모래사장이겠지. 네. 그리고 여기 위에는 바다일 거고 여기 이렇게 바다고. 근데 여기에 기름이 뒤덮인 거잖아. 여기 이렇게 기름이 이렇게 덮인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앞에서 다 이렇게 쭉 늘어선 거야. 띠 모양으로. 그러면서 하나씩 기름을 다 닦은 거야. 그 모양을 보고 인간 띠라고 표현을 한 거야.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며 왜 아픈 허리를 참아가면서 방 청소하듯이 기름을 제거했을까? 그래서 여기 이렇게 괄호 쳐봐봐. 그리고 빨간 줄을 해보면은 왜 아픈 허리를 참아가며 방 청소하듯이 기름을 제거했을까? 그리고
그리고 밑에 조국의 바다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쌤이 무슨 법 써놨지? 문단법? 그 문답법. 문단법. 그치. 문답법이 뭐였어? 그 스스로 묻고 대답하는. 그치. 여기서 스스로 왜 제거했을까? 그리고 밑에 조국의 바다를 사랑했다. 그래서 문답을 하고 있지. 그리고 여기 파란색으로 위에 동그랗게 가로친 거랑 밑에 네 번째 문단 다 가로친 거 보면 네 번째 문단은 원인이에요, 원인. 그리고 위에 이 파란색으로 된 게 결과고, 그래서 원인과 결과는 인과관계라고 했잖아요. 예전에 수업할 때 여기서 인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서 네 번째 문단 원인을 보면 후손에게 빌려온 자연을 더는 파괴해서 안 되고 맑고 깨끗하게 그대로 보존해서 돌려줘야 된다 생각했고, 그리고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태안 어민의 삶을 자신의 삶이라고 생각했대. 그래서 이런 지금 이유들이 원인이 되고 그 위에 결과로 사람들이 이렇게 제거하러 간 거지. 그리고 다섯 번째 문단으로 넘어오면 기름 범벅이 된 채 수평선을 바라보던 뿔 논병아리 사진 한 장이 잊혀지질 않는데, 어디 그 논병아리 사진 걸 뿐일까? 바다 새오리, 가마우지 등 모든 바다새는 처참한 일생을 보냈대. 얘네가 왜 처참한 일생을 보냈겠어? 그 기름이니까. 그렇지, 먹을 게 없으니까. 왜 먹을 게 없었어? 기름. 기름으로 바다가 뒤덮이니까 얘네가 먹던 생선 아니면 막 소라, 조개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게 다 기름으로 뒤덮여서 새들이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도 처참한 일생을 보냈대. 그리고 갯가재며 고둥이며 조개들도 다 죽어버렸대. 그들의 새끼는 서해안 바다 위를 신나게 날고 있대.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 기름을 다 없앴으니까 좀 더 이제 생물도 다 돌아왔을 거 아니야. 어느 정도 다 돌아오지 못했어도. 그래서 새들은 신나게 날고 있대. 태안의 기름때를 한마음으로 제거해준 국민에게 고맙다고 인사라도 하는 듯 했대. 그래서 여섯 번째 문단에 넘어오면 칠레 작가 루이스 세뿔베다가 쓴 동화 갈매기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준 고양이에는 유조선 기름덩어리를 뒤집어 쓰고 죽은 갈매기 이야기가 나온대. 갈매기 캥가는 사력을 다해서 날아오르다가 함부르크 바닷마을에 떨어져서 검은 고양이 소르바스에게 세 가지 약속을 했대. 그래서 첫 번째가 알 잡아먹지 말고, 두 번째 새끼가 태어날 때까지 알을 지켜주고, 세 번째 어린 갈매기에 나는 법을 가르쳐 줄 거라고 약속을 했지. 보면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세 가지 약속을 뭐 하고 있는 거지? 남용. 나면? 나열. 그치. 세 번째 나열. 세 가지를 나열하고 있지. 세 가지 약속을. 그래서 소르바스는 약속을 결국 지켰지. 그 갈매기 날게 해줬지. 네. 그래서 어린 갈매기가 두려워서 날지 않으려고 할 때마다 말한대. 날개만으로 날 수 있는 건 아니란다. 오직 날려고 노력할 때만이 날 수 있는 거래. 그래서 일곱 번째 문단을 보면 이 말도 지시어지. 근데 여기서 말한 이 말은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 그 위쪽 날개만. 여기? 네. 그치. 이 말은 이거를 지시어로 짧게 표현해 준 거지. 그리고 태안 바다는 청정해역이라는 날개를 다시 얻었대. 그래서 청정해역이라는 날개를 다시 얻었다는 게 이게 둘이 똑같은 말이야. 그냥 날개 안에 청정해역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숨어 있는 거야. 그래서 동그라미 쳐서 이렇게 같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해줘. 그래서 그 날개로 다시 날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대. 청정 바다로 회복됐다고 해서 원래 상태로 완전히 복원됐다고 여길 수도 없고, 우리는 더는 바다 생명에게 죽음의 고통을 안겨서는 안 된대. 그들의 삶은 우리의 삶이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일까? 태안 생물. 그치. 여기 바로 위에 바다 생명. 바다 생명도 이렇게 태안에 있는 생물들이랑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그들의 삶은 바다 생명이랑 같은 말이고, 밑에 꽃이 피지 않는 도시를 생각할 수 없듯이 갈매기가 날지 않는 바다를 상상할 수 없대. 그래서 여기 밑줄 치고 같다라고 해줘. 그래서 갈매기가 날지 않는 바다랑 꽃이 피지 않는 도시랑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에 꽃이 피지 않은 것도 그럼 생각할 수 없고, 갈매기가 바다에 없는 것도 상상할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그리고
초고층 빌딩이 죽순처럼 솟아나는 대도시라 할지라도 골목골목에 꽃이 피어야 도시고 그리고 푸른 바다라 할지라도 갈매기가 날아다녀야 바다래. 여덟 번째는 말리포의 서해의 기적 위대한 국민이라고 새겨진 기념비가 지금 가면 있대. 이원 방조제 벽면에는 에버그린 희망 벽화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벽화가 그려졌는데 피해 주민들은 아직 시위를 하고 있대. 근데 지금은 안 하고 있겠지. 이때 당시는 했는데 조개도 캐고 굴도 따고 홍합도 따야 되는데 올해는 없어요. 이건 뭐라고? 그 인형. 그치, 이인용. 피해 주민들이 한 말을 그대로 가져온 거지. 여기서 피해 주민들이 한 말을 가져온 거야. 그래서 지금 태안 바다는 예전에 그 바다가 아니래. 사고 2주년을 맞은 오늘 아직도 폐허가 된 굴 양식장 목책에 앉아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는 어민이 우리 자신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대. 볼까? 1번의 답 뭐야? 1번에 5, 2번은? X. 그렇지. 2번은 왜 X야? 죽음 깨끗해 주잖아. 맞아 지금 아 현재. 아. 현재 그치. 현재까지도 태안 바닷가에는 해양생물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건 아니지. 그래도 어느 정도 복구는 했다고 했었지. 지금 아예 없지 않나 기로? 지금 아예 없어. 3번은 답 뭘까? 3번에 5. 4번은? 4번에 X? X. 나이스. 4번에 왜 X야? 주민 생활이 전보다 나아져. 나아지진 않았지. 그치. 나아지진 않았지. 마지막에 있었던 것처럼 그냥 바닷가 보면서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다 했잖아. 그래서 4번은 X. 자, 5번 답 뭐야? 보존? 보조. 그치. 보전. 아 보존이요? 보전. 근데 어떻게 맞은 거야? 6번 뭘까? 6번. 5번. 5번. 그치. 보건. 7번에 답 뭐야? 5번 가자. 5번. 7번에 2번. 오 맞았어. 아. 보면 옆에 쌤이 짧게 썼거든? 이거 쓴 거 쓸 수 있으면 써봐봐. 7번 다 뭐라고요? 2번. 1번의 백골 난망은 은혜를 잊을 수 없다는 건데 한자 그대로 풀이해보면은 뼈가 이제 부서지잖아. 나중에 그 화장을 하면은. 네. 그래서 뼈가 될 때까지 그 은혜를 잊을 수 없다는 거야. 그리고 우공이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산을 옮긴다는 한자를 그대로 풀이하면 이렇게 되거든. 어리석은 사람이 산을 옮긴다.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어리석은 사람이 산을 옮긴다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그 바보같이 한 우물만 파는 사람들 있잖아. 네. 한 우물만 파면은 결국 그 사람이 성공한다 이런 얘기. 그리고 3번은 동분서주인데 동분서주는 그냥 이리저리 동쪽으로 서쪽으로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인다 해서 이리저리 바쁘게 돌아다닌다는 뜻이고 형설지공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공부하여 성공한다는 건데 한자를 보면은 형설지공은 옛날에 보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전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잖아. 그 형광등이 있는 것도 아니었잖아. 그래서 옛날에는 공부하려면 등잔불을 켰잖아. 등잔불은 근데 뭘로 켜? 촛불? 기름. 아 기름. 기름으로 켜잖아. 근데 가난하면 기름도 못 사겠지. 그래서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 잔디뿌리라고 하나? 네. 아 반딧불이? 반딧불이를 가지고 그 밑에서 공부를 했대. 그 빛으로. 예전에는 그거 그래서 그 사람이 그만큼 어려움을 이겨내고 공부했고 그 사람이 성공했다. 아 대박. 이런 사자성어고 절치부심은 너무 화가 나서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마음을 썩힌다는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나는데 그냥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너무 화가 나서 게 뭐예요? 이를 바득바득 한다고. 어금니 꽉 무는 거. 어금니 꽉 무는 거 화날 때 비슷한 입이 막꽉 물렸어. 맞아. 그런 것처럼 너무 화가 나서 이를 갈 정도로 화가 나고 그만큼 화가 나니까 속도 상한다는 거야. 그런 뜻이야. 자, 8번에 이거 한 사람. 아유. 이거 너무 어려워요. 어려웠어? 저요. 지원이. 아 저 못했어요. 그러면 이거 써봐봐.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 처음에? 오염. 오염되었던 바다 생명을 5번. 복원시키기 위해서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노력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깨끗이 뭐 해야 하기? 도전. 보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대. 썼어? 네. 다음 장 넘어가 보면 이 아저씨가 그 너희가 이번에 읽은 책 있지? 그 책 작가야, 이 아저씨. 코로나19로 숨졌어요. 근데 이 아저씨 인생이 되게 스펙타클. 이따가 뒤에 나올 건데 여기 보면 권력과 자본의 전 탐욕의 인간들이 자연을 착취한 결과 태어난 코로나19래. 코로나19긴 한데 옆에 되게 설명은 애 되게 많지. 이거를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거야. 코로나19긴 한데 권력과 자본의 전 탐욕의 인간들이 자연을 착취한 결과 태어난 코로나19래. 그냥 코로나19라고도 할 수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죽었어. 코로나19를 이렇게 꾸며주는 말인 거야. 이렇게 긴 게. 그래서 보면 밑에 모든 전염병은 전쟁이나 빈곤과 마찬가지로 탐욕의 소수가 다수를 괴롭히고 죽이는 집단 살상이야. 그래서 모든 전염병은 집단 살상이라는 거지. 그리고 그 밑에 반면 소수의 살상자는 죽기는커녕 호시탐탐 살상의 기회를 노린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소수의 살상자는 어떤 걸 가리키는 걸까? 걸린 사람? 응? 걸렸다고 얘 죽기 직전이. 아니지. 그냥 살상자는 걸린 사람. 이렇게 살인을 하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 아. 살인을 하게 만든 사람. 그래서 살상자는 여기 전염병이랑 똑같은 거야. 여기서 말하는 소수의 살상자는 전염병을 가리키는 거고, 그 밑에 넘어가 보면 아나키스트라는 말인데 아나키스트 말 들어본 적 있어? 아나키스트는 무정부주의자를 줄인 말이지. 그 영어로 하면 아나키스트거든. 무정부주의자. 그래서 무정부주의자가 뭐냐면 말 그대로 무정부를 주장한 사람이야. 무정부를 주장하면은 나라에 대통령, 국회의원 그런 거 아예 없고 정치가들이 그냥 필요가 없고 그냥 국민들끼리 이렇게 살면 된다. 그런 걸 주장한 사람들이 무정부주의자 아나키스트들이거든.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이 아저씨, 이 작가 분의 삶이 나와. 자, 보면 산티아고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칠레 대학교에서 연극 공부하면서 학생운동의 지도자로 정치활동했대. 그 두 번째는 문화부에서 대중을 위한 저렴한 고전 간행 담당했고, 그리고 피노체트 군부 쿠데타로 2년 반 동안 투옥도 됐대. 여기서 말하는 투옥이 뭐지? 감옥에 갇히는 거. 감옥 가는 게 투옥이라 그래. 그리고 엠네스티 독일 지부의 노력으로 조건부로 석방돼서 가택연금 당했대. 감옥에 살다가 대신 나가긴 해줄게. 근데 집에만 있어. 어디 나가지 말고. 그게 가택연금이야. 그러고 나가면 어떻게 되지? 나가면 뭐 위반으로 벌이 더 늘어나거나 아니면 다시 감옥으로 보내지겠지. 가택연금에서 탈출했대. 근데 이 아저씨가, 이 작가님이 탈출해서 1년 동안 숨어 살았대. 그리고 피노체트 정권에 붙잡혀서 반역했다는 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대. 그리고 그 뒤에 또 보면 스웨덴에서 스페인 문화를 가르치려고 1977년에 칠레를 떠났대. 그리고 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또 탈출했대. 이 아저씨가 우루과이로 갔대. 탈출해서. 그리고 감옥에서 정치 상황이 우루과이도 여기 칠레랑 똑같대. 거의 비슷했대. 뭐 다를 게 없어서 또 브라질의 상파울루로 갔대. 또 박해를 받아서 파라과이를 거쳐서 또 에콰도르에 결국 정착을 했대. 엄청나지. 이 사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래서 지금 이 아저씨, 이 작가님의 삶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을 하고 있어. 밑에 적어볼까? 시간 순서대로 나열. 여기 지금 적혀있는 1번부터 10번까지 시간 순이잖아. 이 사람 과거부터 이 미래까지 이런 거를 시간 순서대로 나열을 한다고 해. 그리고 넘어가 보면 더 있어. 11번 에콰도르에서 알리앙스 프랑세스 극장을 감독하고 연극회사도 설립했고 최초의 문해력 교육 계획을 작성하기도 했고
니카라과에서 추방돼서 유럽으로 떠났대. 그리고 함부르크로 가서 남미랑 아프리카를 여행하는 기자로도 일했대. 그 다음에 또 그린피스 배라는 배가 있는데 거기서 승무원으로 일했고 그 뒤에 여러 부서에서 코디네이터로 활동도 했대. 이 정도면 전 세계 여행한 거 아니에요? 그치, 엄청 여기저기 떠돌아다녔지.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도 왔었대. 그래서 여기 보면 한국에 왔을 때 그는 이런 말 했대. 멘데스는 아마존 정글에서 백인과 원주민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옹호했고 다국적 기업에 대항한 아마존 주민들의 공동 전선에 관해서 말도 했었대. 이거는 인용이지. 이 작가님이 하신 말을 그대로 갖다 쓴 거니까 가로친 데 인용인 거야. 그리고 밑에 보면 이 작가님의 얘기를 하면서 이 글을 쓴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와. 나는 같은 해 발표된 지구 끝의 사람들을 더 좋아한다. 그린피스 배 승무원의 경험에서 그려진 그 작품에 나오는 선장은 자연과 인간의 교감을 믿지 못하고 조그마한 탐욕 때문에 자연을 파괴하는 동료 인간들 보면서 저는 때때로 돌고래가 인간보다 훨씬 더 민감하고 더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층 구조를 허용하지 않는 유일한 동물종입니다. 그들은 바다의 아나키스트라고 말합니다. 이게 뭘까? 여기서 말하는 게? 윌슨이의 의견. 아니 쌤이 빨간색으로 한대. 인용? 그치, 인용. 얘도 인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밑에 마지막 문단은 글쓴이의 의견이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그 밑에 이거는 글이 조금 어려워서 단어를 알려줄게. 미명이라는 게 있는데 미명은 그럴듯하게 내세운 명칭이거든. 미명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 네. 들어봤어? 어디서 들어봤어? 엄마가 미명이라 말한 걸 들었는데 음. 자신이 기억 안 나요. 미명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럴듯하게 내세운 명칭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국가화합이란 미명 아래라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국가화합이란 그냥 그럴듯하게 내세운 국가화합이라는 그냥 말을 던져놓고 그러니까 여기 독재자들을 용서하자고 외치는 정치가들이래. 그래서 독재자들을 용서해야 될까? 아니요. 그치? 당연히. 막 나치의 그런 히틀러나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 용서하면 솔직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용서하면 안 된다 생각하잖아. 근데 이때 정치가들이 그냥 국가화합이라고 그냥 그럴듯하게 말만 해놓는 거야. 국가화합을 위해서 이 사람들 용서해주자. 근데 솔직히 상식적으로 납득은 안 되지. 이해가 잘 안 되잖아. 그래서 그냥 그럴듯하게 내세운 명칭이라는 거야. 그래서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긴 해. 미명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동조. 동조라는 말은 동의하고 가담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태은이가 무슨 말을 했어. 근데 옆에서 윤호가 아 그래 그거 맞아 이렇게 하면 동조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리고 망각. 망각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알지. 잊어버린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 밑에 또 보면 죽어가는 갈매기한테 3가지 약속을 한대. 여기 보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기 나열하고 있지. 그리고 금기는 금지된 규칙이야. 금기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 금기? 네, 많이. 금기가 근데 법은 아니야. 법은 아니야. 금기는 법은 아닌데 우리끼리 이거는 하지 말자 이렇게 규칙을 정해놓은 거야. 그렇다고 해서 금기를 깨면은 그렇다고 뭐 벌금을 내거나 징역을 살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한테 조금 질타를 받겠지. 한 소리 듣겠지. 예를 들면 우리 사회에는 금기가 진짜 엄청 많이 숨어 있어. 우리가 직접 말하진 않지만 그냥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예를 들면 그냥 도덕적인 그런 게 있잖아. 그래서 길거리에서 침 뱉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런 것도 금기에 해당하는 거야. 근데 그 길거리에 침 뱉었다고 경찰 아저씨가 잡아가? 가래는 뱉어도 되지 않아요? 가래도 어쨌든 침이니까 웬만하면 안 뱉는 게 좋겠지.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가 누가 앞에서 침을 탁 뱉었어. 보기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그러면 속으로 저 사람 왜 저래 그러겠지. 직접 말하진 않더라도. 그런 거를 금기라고 해. 뭐 큰 금기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사소한 작은 금기가 있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금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법이랑은 다른 거야. 규칙 같은 거예요, 규칙.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보면 여기에 말한 것도 또 인용이야. 소르바스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대. 이게 책에 나온 책에 나온 내용이잖아. 우리가 아닌 다른 존재를 사랑하고 인정하진 못했어.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 그러면서 여기 인용을 하고 있고, 이게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 진정한 자유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되며 궁극적으로 우리가 머물고 있는 지구 자체에 대한 존중을 의미한다는 이 동화의 메시지를. 그러면 결국 여기 빨간색으로 괄호친 게 이 동화의 메시지라는 거잖아. 이 동화의 메시지는 또 셋불베다가 평생 추구하는 가치고, 이게 그래서 셋불베다라는 이 작가가 그 고양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얘기를 너희한테 말하고 싶었던 거야. 이 책을 읽는 사람들한테 진정한 자유란 이런 얘기를 회복하고 싶었던 거지. 그러면서 이 영상이 있어. 이거 너무 힘든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진단을 하지 않았을 때는 불편하면 좀 불편한 티도 내고 그랬는데 괜히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서 인정 안 해주면 뭔가 나쁜 사람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참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죠. 이대로 안 되겠다. 다시 모았어요. 우리 이거 아닌 것 같아. 왜 이럴까? 이거 우리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거 왜 안 되는 거야? 라고 했는데, 그때 저희가 깨달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너무 인정하는 이 말에만 집착했구나. 우리가 너무 칭찬만 하려고 했구나. 네. 이 말보다 더 우선시 되는 건 서로 간의 진짜 인정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서로 진짜 인정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진짜 인정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안에 새로운 정의를 내렸어요. 인정하는 말이란 잘하는 것도 인정하고 못하는 것도 인정하자, 이런 거죠. 못하는 걸 인정한다라는 건 내가 못하는데 억지로 애써서 잘하는 척, 이걸로 쉬는 거 아니야? 잘 아는 척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걸로 쉬는 내가 못하는 건 못한다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인정한 이 나의 약점과 모자란 점을 상대방도 이걸로 쉬는 거. 괜찮아 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다 같이 모여서 각자의 부족한 점들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하고요, 너는 이걸로 지금 안 보여. 인정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아니야, 그때 저희 아이언맨은 이런 얘기를 했죠. 나는 사실은 마음은 그렇지 않아. 근데 내가 어떤 말로 표현하려고 하면 항상 좀 퉁명스럽게 나오더라. 좀 직선적으로 나오더라. 고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 그리고 저희 헐크는 나도 알아. 꼼꼼히 체크하고 나도 하고 싶어. 근데 느릿느릿한 게 난 못 참겠어. 그래서 난 일단 열심히 달리고 나중에 뒤돌아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지. 그리고 저희 토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난 다 잘하잖아. 난 괜찮잖아. 그래서 제가 네가? 미안해, 이렇게 한 거죠. 네.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저희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방법을 좀 바꿔봐야겠다. 네, 서로를 충분히 인정하고 우리가 받아들이자라고 한 다음에 그럼 우리 회사의 문화를 이런 식으로 좀 바꿔보면 어떨까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약속한 그 문화는 못할 수도 있어. 못해도 괜찮아. 이런 말이 통용되는 회사를 만들어보자. 못하는 것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조직 문화를 만들어보자라고 다 같이 약속을 했죠. 그리고 저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이언맨과 같이 얘기할 때는 그냥 얘기해. 나 상처 안 받을게. 너 츤데레인 거 아니까 그냥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고요. 헐크랑 얘기할 때는요. 잠깐만. 알아. 지금 하고 싶은 거 아는데 내가 이것만 확인하고 알려줄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줘.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저희 토레랑 얘기할 때는 저게 구체적인 건 내가 좀 정리해 볼 테니까 너는 큰 그림 그리고 다양한 각도에서 이 문제를 좀 바라봐줘 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서로를 인정하다 보니까 저희 안에는 진짜 변화가 시작됐어요. 예전에는 회사에 나가는 것 자체가 좀 불편했어요. 회사에서 다른 사람 얼굴 보는 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 커뮤니케이션이 달라진 이후에는 회사 사람들이 평일날 말고 주말에 따로 만나요. 연휴가 되잖아요. 따로 만나서 자기들끼리 같이 놀아요. 왜 같이 놀아? 라고 물어보면 편하대요. 내 친구들보다 더 편하대요. 왜? 내가 뭘 못하고 뭘 잘하는지 알아서 내가 잘하는 척할 필요가 없대요. 나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회사 식구들끼리 같이 여행도 다니고요. 네, 어떤 좋은 날을 잡아서 같이 바베큐 파티도 하고 합니다. 심지어 저희 조직원 중에 한 명은 자기가 회사 갈 때 설렌대요. 월요병이 사라졌대요. 네? 저도 아직 월요병이 있는데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 변화는 어떤 변화냐면 함께 일하는 게 되게 편해졌어요. 아이언맨과 헐크, 토르는 서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을 해요. 이 급한 건 내가 처리할 테니까 너는 아이디어 좀 해줘. 내가 그쪽은 좀 부족해.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 관련된 지식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은 아이언맨과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의 효율성이 매우 높아졌어요. 일의 효율성이 높아지다 보니 사람들은 저희 회사는 수익이 높아졌고요. 자기가 잘하는 일을 주로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겼죠. 이 자신감은 외부로도 전파가 됐습니다. 저희는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작은 변화를 시작했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것들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일주일 중에 어느 요일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저는 월요일은 아니에요. 네. 저도 금요일 참 좋아해요. 금요일 저녁을 좋아하는데요. 모든 현대인들은 그리고 회사를 다니고 계신 분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는 아주 긴 여정을 하고 계시죠. 이 고된 여정은 쉽사리 바뀌지도 않고요. 이 고된 여정이 설레는 여정으로 바뀌는 방법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다름을 인정하고 그래서 같이 있는 것이 편해졌을 때 진정한 동료가 됐을 때 그때 우리의 여정은 아주 설레는 여정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그 설레는 여정으로의 시작이 저는 오늘이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불 켜줄래? 고양이들은 자신과 다른 아기 갈매기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사랑을 표현했대. 그래서 이거 보고 나서 사회에서도 우리도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하고 애정을 쏟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이거 각자 자기 생각 좀 짧게 써봐봐. 서로 존중하고 다른 점을 인정하면 갈등이 일어날 일이 줄어들어. 갈등이 일어날 일이 적어져? 그렇지. 50%만. 서로 인정하고 뭐 하면 이랬지? 존중하면? 갈등이 줄어들어. 그치.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은 서로 싸울 일도 없고 그럼 갈등이 줄어들겠지. 태연이? 서로를 인정하고 지내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지내게 되면 서로가 더 친해지고 편해지고 갈등이 줄어들 것이다. 친해지고 뭐 한다고? 편해지는. 친해지고 편해지고 갈등도 준다. 네. 그렇지. 윤범이는? 저는 다들 인정하고 나와 다르다고 무시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와 다르다고 무시하지 않는다. 네. 그치. 나와 다르다고 무시하는 일도 없어지겠지. 거의 캣타피랑 풀충이는 똑같은데. 윤호는? 저는 그 친구와 친해지고 서로의 마음을 잘 아는 친구 아무리 싫어하는 친구도 만나는 날이 좋아질 것이다. 서로 마음이 친해진다고? 뭐가 하는 거지? 서로 마음이 뭐라고? 서로의 마음을 잘 아는. 서로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다고? 서로의 마음을 잘 알 수 있고 그리고 친하지 않은 아니면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도 친하게 지낼 수 있다. 이런 그런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 인정하고 존중하면 친해질 수 있고 만나면 좋아질 것이다. 만나면 좋아진다고? 잘했어. 갈매기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준 고양이 이번에 책 읽었지? 야. 그래서 저 못 읽었어요. 못 읽었어? 네. 이제는 갈매기 캔가랑 고양이 소르바스랑 처음에 만나고 이별 과정을 해볼 건데 처음에 검은 파도에 휩쓸렸다면서 갈매기가 나오지. 예. 그러고 나서 캔가랑 소르바스가 한 3가지 약속이 뭐였지? 알 안 먹고 알 키우고 알게 하고. 그치. 아예 안 먹게 해달라. 그리고 새끼 갈매기가 태어날 때까지 알 지켜줘라. 잘 키우기. 그리고 알려주기. 새끼 갈매기한테 나는 법을 알려달라고 약속을 3개 했지. 그리고 나는 쉴 시간이 없어 라고 하면서 소르바스가 다른 고양이 친구들한테 도와줄 방법을 물어서 이렇게 돌아왔는데 캔가는 어떻게 했지? 그치. 알을 낳고 죽었지. 그래서 그 이후에 항구의 고양이들은 갈매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서 소르바스를 어떻게 놀았지? 자기 이게 뭘까? 감으로. 감? 감으로 문제를. 뭘로 문제 해결 책으로? 실마를 제공? 사전. 적절한 조언. 이게 말을 해줬지.
이렇게 해서 갈매기를 그 도와주면 되겠다.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났지? 그 그 국어사전 그 원숭이 강진호 또도. 또도 만나서 또도가스. 뭐 하는 걸 추천했지? 사전? 걔 바다의 정 구해볼 거야. 조언을 구해볼 거를 추천했지. 또도가 다른 누구야?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하라고. 또도가 누구였어? 또도가스. 그걸 지금 그 두 번 봤는데 아직도 못 찾겠어요. 누군지. 자, 뒤에 보면 그 기억을 하면 안 돼. 진정한 바다의 용사 바를로 벤또를 만났는데 바다의 비밀을 잘 알고 있었지 얘가. 그래서 아포로 뚜나다를 위해서 무슨 일 했어? 모인집 한다는. 아니요. 남자. 그치. 아포로 뚜나다가 암컷인지 수컷인지 남잔지 여잔지 알려줬지. 그리고 항구의 고양이들 소르바스를 왜 도와줬어? 한국의 고양이는 약속을 자신의 약속이 다른 응. 그 다른 고양이 약속이 자신의 약속이 똑같아서 뭐라고 해야 되지? 그치, 맞아. 윤호가 말한 거랑 똑같아. 고양이 한 마리가 처한 일이어도 이 문제는 한국 고양이들 전체의 문제라 생각했어. 얘네들은 다 같이 가족이니까 이 친구의 문제도 우리의 문제랑 똑같다. 그러면서 도와줬지. 그래서 첫 번째 약속을 지키려고 어떤 노력했었지? 알을 먹지 않았어요. 먹지 않았어요. 옆에서 그건 아니지. 그치. 꼴로네오가 알을 가지고 요리해 먹자 그랬는데 이거 거절하고 소르바스가 알 보호해주겠다고 약속을 이미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알에 손대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리고 두 번째 약속 지키려고 어떤 노력했어 처음에? 계속 알을 잘 품어줬잖아요. 여기 이렇게 나왔지. 소르바스가 한 번도 알을 보호해 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계속 가슴에 품고 있었고, 그리고 갈매기의 알을 품고 있는 자기 모습이 너무 우스꽝스럽게 느껴지기도 했대. 왜냐면 고양이가 알 품고 있으니까. 고양이가 안 하려면 어떻게 보냈어? 고양이는 알을 낳을 수 없지 일단. 포유류니까.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아포로 뚜나다가 건강하게 태어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노력을 했었지? 그러면 다른 방법. 걔 5마리 파리 줬잖아요. 파리? 그 포테이토 여기 보면은 다른 위험들로부터 갈매기를 보호해줬어. 그리고 다른 건달 고양이한테 잡아먹힐 뻔했잖아 한번. 그래서 아기 갈매기를 그렇게 해서 구해주기도 하고, 갈매기가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고군분투하기도 했대. 고군분투가 뭐야? 열심히 싸운다고 해야 돼. 엄청 열심히. 그치. 힘들게. 그래서 세 번째는 어떤 노력했냐면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비행수를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는데 다 실패로 끝났지. 왜냐면 고양이는 원래 날 수 없는 애니까 어떻게 나는지도 모를 거 아니야. 고양이 그래서 금기를 깨고, 고양이들의 금기가 있었잖아. 인간이랑 말을 해서 안 되는 거. 근데 그거를 깨고 인간한테 가서 말을 하면서 이거 사람들한테 갈매기 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해서 그런 시인을 만났는데, 시인 덕분에 시인이 했던 말 때문에 갈매기가 바로 날아오를 수 있었지.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 갈매기가 배고프다는데 어떻게 해줬어? 파리 잡아줬잖아. 파리를 잡아줬죠. 파리 5마리. 그치, 벌레를 잡아줬지. 파리랑 똑같은 거야. 먹이를 갖다 줬다 했는데. 응, 그것도 맞아. 포테이토도 먹지 않았어요? 포테이토 집으로. 그건 네가 먹고 싶은 거. 그리고 그러니까 아기 갈매기 잡아먹으려 했을 때 못 잡아먹게 소르바스가 도와줬고, 아기 갈매기가 쥐한테 위협당했을 때 어떻게 해줬어? 쥐에게 더 쥐를 죽여버렸어요. 쥐를 죽였어? 쥐 고양이 내려가서 협상을 했어요. 이걸로 일단 물리 기술로 협박했어요. 소르박스가 악취가 코를 찌르는 배수관을 지나서 목숨 걸고 왕초쥐랑 협상을 했지. 왕초쥐가 뭐냐면 쥐의 그 대장을 왕초라고 해. 그치, 목숨을 고양이가 걸었지. 이기잖아요. 쥐랑 싸우면. 근데 많잖아. 그래서 아포로 뚜나다를 건드리지 않는 조건으로 그 너희들 쥐가 밤에 정원 마음대로 돌아다녀라, 대신 갈매기를 괴롭히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왔지. 그리고 고양이들이 이렇게 보살펴줬어. 그래서 아기 갈매기 아포로 뚜나다가 고양이들을 의심하게 됐을 때 처음 어떻게 됐었지? 고양이들이 너무 지극정성으로 돌보니까 살찌워서 잡아먹을 거라고 얘기했었잖아. 침팬지가 와가지고 갈매기한테 너 이렇게 고양이들이 키워주는 거 그냥 너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다 이렇게 했잖아. 근데
소르바스 고양이들은 모두 아포르투나다를 진심으로 좋아했지, 갈매기를. 그리고 자신들과 다른 존재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방식을 배웠다고 말했어. 아포르투나다가 나는데 처음에 실패했어. 그래서 고양이들은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나는 방법을 가르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했었지? 아까 그 말했어. 시인한테 시인한테 그치. 일을 고양이 금기를 세계에서 금기. 인간이랑 말을 하면 안 되는 거를 깨고 인간 그 시인한테 가서 도움을 청했지. 그리고 하늘을 나는 아포르투나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 오직 날려고 마음이 제일 중요한 그렇게 썼는데 여기 보면 마음 날개만으로 하늘을 나는 거는 아니고 날려고 노력하는 자만이 날 수 있다는 사실. 책 똑같은 뒤쪽에 말이야. 나와 있는 이게 자기가 그냥 생각으로 그냥 무조건 날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날 수 있다. 그리고 날려고 노력을 해야 날 수 있다. 그런 걸 알게 되었지. 자, 다음 내용을 토대로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해보지. 그래서 가랑 나랑 읽고 밑에 쓰는 건데 여기에 들어갈 내용을 쌤이랑 해볼까? 인간 가의 내용으로 봤을 때 인간이 미칠진 기업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까닭. 불행을 가져온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데 이거에 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까닭.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 인간이 뭘 고려하지 않았어? 환경 아니 환경? 자연? 상대방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뭐 하는 행동을 했을까? 이기적 그런 말이 들어가겠지. 자신의 입장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게 이기적이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야. 그리고 밑에 보면 나에서 인간이 디귿과 같은 태도를 갖게 되면 니은과 같은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 인간들이 자신과 다른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고 인정하는 노력도 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말하는 고양이가 있으면 과연 인간들은 고양이를 어떻게 할까? 가둬놓아요 실험을 하겠죠. 죽여요 그치, 실험을 할 수도 있고 가둬놓을 수도 있고 이상해서 죽여버릴 수도 있겠지. 그래서 보면 말하는 고양이를 신기해하고 이용하려고 할 거야. 쌤 이렇게 실험하고. 쓰는데요? 말하는 어떻게? 고양이를 자신과 다른 존재로 인정하지도 않을 정도로 인정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도 맞아. 근데 그거는 위에 있는 얘기지. 이거 인간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말하는 고양이는 어떻게 행동할지 그거를 쓰는 거야. 그래서 신기해하고 이용하려고 하고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겠지. 자, 그리고 다음 지문 읽고 믿음에 대해 생각해보자. 가랑 나를 읽고 밑에를 풀어보는 건데 갈매기 켄가가 고양이 소르바스를 믿고 소르바스가 시인을 믿은 것처럼 다른 존재에 대한 믿음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여기 보면 비록 상대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했지만 상대를 진심으로 믿고 마음을 열어서 도움도 청했고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 그럼 과정 통해서 무슨 일을 이뤄냈지? 그 나에게 꿈을 아니라 맞아. 꿈이랑 날개하는 그것도 맞아. 불가능할 것 같던 일이 여기서 말하는 그거랑 똑같은 거야. 불가능할 것 같던 일이 날개하는 거지. 날개하는 일. 서로 믿었기 때문에 갈매기를 날개하는 일, 불가능할 것 같던 일을 이뤄낸 거야. 그리고 낯설고 이질적인 존재한테 다가가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할지 가와 나를 토대로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 생각해보자. 켄가는 처음 본 소르바스에게 마음을 열고 뭐 할 것을 굳게 믿었을까? 믿음 믿음? 약속할 것을 약속할 것을? 약속을 지켜줄 것. 약속을 지켜줄 거를 믿고 소르바스한테 알을 맡기고 죽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무슨 태도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을까? 무슨 태도였을까? 그 자신의 알을 남기면서 죽는 그 갈매기. 그 불쌍 아니 진솔하다는 말이 뭔지 알아? 진실적으로. 진실적이고 솔직하게. 그래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뭐 숨기는 거 없이 그냥 솔직하게 얘기한 거지. 그리고 시인도 고양이 세계는 되게 믿지 않았는데 고양이들이 아기 갈매기를 도우려고 이렇게 논의하고 그래 얘기하는 거에 대한 거를
결정한 사항에 대한 확신 가졌고 뭐에게 적극적으로 도와할까? 인간. 시인. 다시. 인간도 맞겠지? 시인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하면서 그런 행동하려고 노력했어. 자, 3번은 소르바스가 기업과 같이 말한 까닭은 여기서 말한 네가 그걸 깨닫게 했어. 그런 까닭은 무엇일까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 보면 뭐가 들어갈까 맞춰봐봐. 자신을 해할 수 있는 고양이를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자신의 새끼를 맡긴 캥가를 만났고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며 믿는 아포르투나다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뭐 하는 것에 대해 배웠을까? 뭘 배웠을까? 다른 존재를 사랑하는 다른 종도 다른 사랑하는 존재여도 존중하고 아낄 수 있다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보면 의심 없이 다른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고 그리고 아기 갈매기를 키우는 과정을 통해서 소르바스는 상대가 자신과 전혀 다른 존재를 할지라도 뭐 하는 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을까? 고양이가 다른 존재여도 뭐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지? 서로 아닌데? 서로 사랑하고 믿을 수 있는 거? 그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됐어. 그리고 여기 밑에 니은의 의미는 서로 다른 존재들끼리의 진정한 애정이지 라는 말을 했어. 여기 보면 소르바스는 아포르투나다를 진정으로 사랑하지만 아포르투나다에게 고양이가 되기를 강요하지 않았어. 갈매기한테 진짜 사랑하고 진짜 친한 친구인데 그렇다고 얘한테 너 갈매기인데 그냥 고양이처럼 행동해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 갈매기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줬잖아.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뭐로 원하는 모습을 바꾸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있는 모습을 받아들이는 걸까? 진정한 사랑은 뭘까? 진정한 사랑은 뭘까요? 뭐가 들어갈까? 갈매기로 상대를 자신이 원하는 모습. 아까 선생님 방금 말했던 것처럼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기 모습, 그냥 자기가 태어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고 소르바스는 아포르투나다가 뭐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랬을까? 갈매기. 그치. 갈매기 운명에 따라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랬지. 이제 몇 쪽을 되나요? 1번의 답 뭐였어? OX. OX? 아니야. O랑 O였어. 나이스. 아무튼 그냥 조용히 있겠습니다. 저도 나도. 아니 난 조용히 안 했어. 난 클린 소년. 여기 보면은 1번이 여기 착시 현상은 사물의 크기와 색깔이 왜곡되는 현상이라고 하잖아. 근데 여기 착시 현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그 앞에 보면 사물의 크기나 색깔 같은 성질은 눈으로 봤을 때 본래 모습이랑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대. 차이가 외국이랑 비슷한 말이야. 그치. 왜곡이 사실과 다르게 보여지는 게 왜곡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위에 내용이랑 똑같은 말이야. 자, 그러면 2번에 답 뭘까? OX. OX? 그치, OX. 3번에 답 뭐야? 55. 5? 아닌가? 5랑 X. 여기 보면 3번에 2번 보면 디자인의 구성 요소. 여기에 구성 요소에 대한 얘기 있어? 여기에? 그런 얘기는 없지. 그러니까 X가 돼. 자, 3번 볼까? 3번이네. 4번. 밑에 거 논데 1번 모르겠어. 답 뭐야? 뭐라고 했어? 이렇게 O 같긴 한데 X는 살짝 겹쳐 있어가지고. 5, X랑 5. 그러면 여기 보면 도석 인물화는 일본에서 유래됐다고 하지. 근데 여기 유래됐다는 말이 있어? 여기 추측된다고 하지 그냥. 일본에서 머물렀을 때 그린 걸로 추측된다. 이런 말이 있고 일본에서 유래됐다 이런 말은 직접적으로 나온 말은 없지. 그래서 X가 되는 거야.
5번의 답 뭐야? OX 5번에 5x? 5 가자. 5x. 아. 윤호가 맞. 무슨 완벽하게 다 틀린 게 연속 3개냐? 지금 그리고 4번 뭐였죠? 5 XO. 오케이. 6번의 답 뭐야? 6번. XO. xo? 엑소. x랑 5. 와, 엑소가 지금까지 완벽하게 틀린 거. 틀려버렸어. 7번 뭐야? 5X. 55. 5x? 뭐, 5랑 x. 야. 진짜 완벽하게 틀린. 나 여기서부터 거의 다 틀렸을 것 같은데. 8번 답 뭐야? 8번. 5X. 엑소. 엑소. xo? 5x? 저는 엑소로 했어요. xo. 와 진짜 촉구하다. 스텝부터 이제 나 믿으면 안 돼. 9번의 답 뭐야? XO. 엑소. 9번에 xo. 10번 뭐야? 10번. 55. 5랑 뭐야 왜 맞지? 왜 맞고 있지? 11번은 5X. XX 아닌가? xx. 윤호 맞아. 이거 시험에 나오던데. 12번 뭘까? 12번 12번. 아니잖아. 옳게 이거. 아, 너무 5 아니. 12번 답 뭐야? 5 가자. 엑소. xo? OX는 xo. 나이스. 역시 나요. 3페이지나 하우스 1번의 답 뭘까? 5X. 5x? 엑소. 엑소. xo. 아 진짜. 제발 도 빙고. 아 이제 믿으면 안 돼. 2번 뭘까? 2번. 5X. 5x? 아 제발. xo. 아. 3번의 답 뭘까? 5X. 3번에 5x. 나이스. 4번에 뭘까? 4번. 5. 55? 엑소. 55. 아나 XX. 아 이거만 해보면 5X 아니야 이건. 5번에 답 뭘까? 5X. 5x? 5. 5랑 5. 맞겠지? 맞을 거야. 6번 답 뭘까? 엑소. xo? 제발. 엑소. xo. 나이스. 7번 답 뭐야? 5. 7번에 5랑 나는 뭐 X. 아. 8번은 엑소. xo? 5. 5. 답은 55. 야. 아니 XX. 쌤 이거 이거 뭔가 되게 기분이 좋은데 이렇게 색칠하면 5. 9번에 뭘까? 엑소 5. xo? 5x. 아 보면 그리스예요? 아 징크스는 고대 그리스 마술에서 유래한 말이네. 여기 보면 징크스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에서 마술에 사용되던 새 이름에서 유래했대. 여기 있지? 고대 그리스에서 마술에 사용하던 새 이름에서 유래. 그럼 이거 맞는 말이고 2번은 왜 틀렸을까? 사람의 힘 오해가 아니잖아. 오해가 아니잖아. 그치? 아 오해가 진실이잖아. 여기 재수없는 일, 불길한 일, 뭐 이렇게 생각되는 일로 정의하고 있지. 그래서 여기 오해가 틀렸어. 정화자 XO다 10번. 어떻게 맞았지? 제발 XO 가자. 10번 단문. XO? 이제 XO 나올 차례야. X. 나이스. 안돼 라고 했어 끝 아니야 11번 단문. 5. 55? XO. 나이스 12번 단문. 5X. 5X? 12번에 5X. 뭔가 하나만 더 뒤에 어휘훈련 문제 풀자. 다각적. 다각적? 다각적? 네. 그렇지. 2번 추정. 추정. 3번 후원. 우와. 후원. 4번 지미. 리비. 뭐야? 따지다. 5번에 따지다. 따지다. 시간. 건. 시간. 가공. 가공. 메마르다. 메마르다. 타락. 메마르다. 타락. 타락. 아 이래야지. 자 10번 답 뭘까? 5X. 5X? 5X 5X. 이런. 이런. 11번은 5X. 5X X. 야. 아쉬워.
12번 볼까? 영구적 순간적. 영구적 순간적. 영구적 순간적. 기름지다 척박하다. 야, 기름지다 척박하다? 야, 기름지다 척박하다. 나이스. 나 이거 풀면 안 되는지 우리가 쓰고. 이번 시간에 핵심어 수업 했었지. 이제는 핵심 내용을 찾는 거야. 여기 보면 한 편의 글에서 각각의 문장이나 문단에서 핵심어를 찾고 문장과 문장을 이어준 접속어의 의미의 관계에 주목하는 게 우리 저번 주에 했던 얘기고, 이번 주에 할 거는 글의 핵심 내용을 이렇게 해서 같이 파악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 보면은 핵심어가 포함된 문장들에 주목하재. 그래서 일단 저번처럼 핵심어를 먼저 찾아보는 거야. 핵심어를 먼저 찾아보고, 그리고 그 핵심어를 통해서 핵심어가 들어가 있나 그 문장에, 그러면 그 문장이 핵심 내용이 될 가능성이 커.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어떤 사회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 그러한 현상은 제도의 탓일까 아니면 문화의 탓일까? 이 논쟁은 정치학을 비롯한 모든 사회과학에서 두루 다루는 주제래. 정치학에서 제도주의자들은 보다 선진화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제도의 정비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대. 하지만 문화주의자들은 실제적인 운용의 묘를 살리는 문화가 제도의 정비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한대. 여기서 하지만 있었는데 하지만 여기서 어떻게 쓰였을까? 접속어인데 그런 반박. 그 대조였나? 그치, 대조. 맞아. 지금 대조로 쓰이고 있어. 대조로 쓰이고 있는데 대조가 뭐였지? 대조가 그 입장 바꾸는 거야. 아닌데? 그거는 전환이고, 대조는 둘이 비교하는 거. 그치, 대조는 서로 다른 대상 2개 이상의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비교하고 이렇게 뭐가 다른지 거기에 차이점 그리고 반대되는 내용, 그런 얘기를 할 때 대조를 썼지. 그래서 보면 하지만이 들어갔으니까 일단 문화주의자가 핵심어가 될 것 같아. 그래서 문화주의자랑 여기가 핵심어가 될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 그 핵심 문장이 그러면 하지만 그거예요? 하지만 하지만 문화주의자 그거예요? 밑에를 보면은 제도주의자와 문화주의자 주장이 각각 어떠한 점에서 다른지 소개하고 있대. 그래서 이 문단의 핵심 내용은 사회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에 대한 제도주의자와 문화주의자의 입장 차이일 거래.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문화주의자라는 말도 하고 싶은 거고 제도주의자라는 말도 하고 싶은 거야. 문화주의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은 제도주의자랑 지금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잖아. 하지만을 통해서.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얘기를 둘 다 하고 싶었던 거야, 이 사람은. 그래서 제도주의자랑 문화주의자의 입장 차이가 핵심 내용이 되는 거야. 이해했어? 야, 감쳐. 그리고 저번 핵심어에서 했던 것처럼 처음과 끝에 주목하지. 예문을 보면 목적론적 관점은 행복이나 쾌락을 인간이 추구해야 할 목적으로 보았대. 그래서 목적론적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뒤에 보면 이 관점은 오로지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가 옳은 행위고 경험 통해서 도덕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도덕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행복을 가져오는 행위래. 따라서 어떤 행위를 결정할 땐 미래에 있을 결과를 고려해야 한대. 이런 의미에서 목적론적 관점을 결과론이라고도 한대.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은 보면 목적론적 관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될까? 설명하는 거 뭐였지? 지읒으로 시작하는 거. 지우수로 되게 시작. 아니. 지시요. 아니 행복 말이에요. 아니, 여기 이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 정의. 아, 지금 목적론적 관점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지.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핵심어가 뭐가 될까? 목적론적 관점. 그치, 목적론적 관점을 정의하고 있으니까 목적론적 관점에 대해서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내용이니까 이게 핵심 내용이 되겠지. 그래서 보면 1의 핵심 내용은 목적론적 관점의 개념과 특징이래. 개념이랑 특징을 위해서 말하고 있었잖아. 그래서 이러한 핵심 내용은 첫 번째 문장에 주목하면 쉽게 찾아지는 경우가 많대.
대상을 설명하는 글감에 방금 말했던 이거 뭐지? 정의. 그치, 정의. 정의. 그리고 핵심의 개념 설명하면서 특징도 얘기했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기도 했어. 그래서 한번 이 예문을 볼게. 두 번째 예문을 보면 18세기 산업혁명으로 시작된 생산혁명은 19세기 백화점이 일으킨 유통혁명을 통해 소비혁명으로 이어졌대. 대량 소비 시대가 되자 사람들의 소비 형태도 바뀌었대. 무엇을 소유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은 주위를 의식하면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상품을 고르게 됐대. 소비를 결정하는 요인이 필요가 아니라 자기 과시로 옮겨간 것이래. 그래서 이의 핵심 내용은 대량 소비 시대의 도래로 인한 소비 형태의 변화래. 근데 이거는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대량 소비 시대의 도래와 관련 내용을 문단 첫 번째 소비혁명을 통해서 제시되고 있다. 여기 보면 산업혁명으로 시작돼서 생산혁명을 일으켰고 19세기 백화점이 일으킨 유통혁명을 통해서 소비혁명을 이어진 거예요. 유통혁명을 통해 소비혁명을 이뤘대. 그래서 대량 소비 시대라는 말이 나오지. 그래서 사람들의 소비 형태도 바뀐 거야. 그래서 여기 대량 소비 시대의 도래와 관련된 내용은 문단의 첫 부분에 소비혁명을 통해 제시되고 있고 소비 형태의 변화는 마지막 부분에 자기 과시를 통해서 제시되고 있대. 그래서 핵심 내용은 처음이랑 끝에 나올 때가 많고 그래서 핵심어를 중심으로 그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그렇게 재구성하고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핵심 내용은 이 글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아. 그래서 너희가 딱 보고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뭔지 너희가 생각해서 쓸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 글에 있는 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 글을 읽어보고 핵심어를 찾아보고 그 핵심어랑 핵심 내용을 같이 쓰면 되는 거야. 그리고 저번에 했던 것처럼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어에 주목을 하재. 파바트는 대상의 정확한 재현보다 대중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인쇄 매체를 주로 활용한 반면에 하이퍼 리얼리즘은 새로운 재료나 기계적인 방식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대상을 정확히 재현하는 방법을 추구했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 아까처럼 반면에를 쓰면서 여기 대조하고 있지. 뭐랑 뭐를 대조하고 있어 지금? 파바트랑 그 하이퍼 리얼. 그치. 여기 파바트랑 하이퍼 리얼리즘을 대조하고 있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파바트랑 하이퍼 리얼리즘의 차이점. 서로 다르다고 했잖아. 그래서 핵심 내용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이런 반면에처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접속어를 찾으면은 핵심 내용을 찾을 때 그리고 핵심어를 찾을 때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어. 그러면 지금 이거 얘기한 걸로 뒤에 문제 풀어봐봐.